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사람과 돈이 달리기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좀 엉뚱한 질문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발이 많이 달린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알다시피 발이 2개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발이 몇 개나 달려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2월 3일 미국 시간 어제 저녁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 전기자동차 잘 알죠? 테슬라 회사 그 주식이 19.89% 하룻밤 사이에 무려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그렇다고 이 테슬라 주가가 이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어제 급등한 20% 급등한 기준으로 가격이 780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2만 6천 원짜리입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20% 가까이 급등했다. 이거 참 사례 찾기 힘듭니다. 자, 그 덕분에 이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404억 달러, 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7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시총은요 351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 시총에 뭐 3분의 1 이상 육박했다. 자, 그렇다면 참고로 애플 있죠. 핸드폰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이 애플 시가총액은요 무려 1,550조입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시총은 그러니까 애플의 한 뭐 10분의 1 정도입니다만 우리가 삼성전자가 351조 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애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려 5배 차이 가까이 나죠. 어쨌든 이 테슬라가 싼 주식이 아닌데 이 테슬라가 어젯밤 2월 3일 하루 사이에 20% 급등했다. 제가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참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왜냐하면 이 PR이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이 비율이 무려 뭐 이번에 아마 급등까지 포함하면 300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록 이제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정말 잘 나가는 회사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전기자동차를 주도할 회사이니까 많이 박습니다. 박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주가는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약한 정말 기이한 이상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원래 이 헤지펀드, 미국의 헤지펀드라고 하면 정말 자본주의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 우리나라 IMF 때 은행들을 집어삼킨 기억하시죠? 그 헤지펀드입니다. 이 헤지펀드들이 이 테슬라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 거품이 많다 해서 분명히 떨어질 거야 해서 테슬라를 공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공매도 조금 설명드리면 빌공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식을 팔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가진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다른 쪽에서 빌려서 갚아주기로 하고 빌려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빌려서 팔았으니까 갚아야 되죠.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테슬라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빌려서 팔았습니다. 떨어지리라고 보고. 떨어지면 그때 사서 갚으면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이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했는데 테슬라가 안 빠지고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급해진 헤지펀드들이 빚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갚아야 할 빚이. 이번에 이제 2월 3일자에 대거 많이 팔았습니다. 청산을 했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자, 그렇게 헤지펀드들이 팔고 하니까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도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네 하니까 너도 나도 또 등달아 매수 대회에 참여했죠. 물론 이제 2월 3일자 어제 미국 주식시장 보면 뭐 제조업 PMI 지수, 구매자 지수라는 게 있죠. 그 구매자 지수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자 지수 50을 기준으로 50 이하는 좀 이제 경기가 수축, 50 이상을 넘어서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제 미국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등등의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은 조금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테슬라, 이런 자동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아르고스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808달러까지 지금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808달러까지 간다라는 거죠. 지금 20% 급등한 것이 780불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간다. 자, 이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요. 자, 이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집니다. 마치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내가 집에 없는 것처럼. 자,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엄청 과평가되어서 거품이야. 크게 빠지겠어. 아까 헤지펀드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안 샀는데 계속 올라가. 하루 사이에 20%나 올라서 괜히 내가 바보 된 듯한 공허감이 생기는 거죠.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돈과 인간의 달리기 경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최근에 주식 시장, 사실은 이 투자 시장은 비이성적인 심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또 이성적인 심리가 또 절반을 차지하죠. 때로는 비이성적인 이 심리가 이성적인 심리를 압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식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요즘 분할 매수해라 하는 이유는요. 이성적으로 볼 때 주가가 지금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다. 이게 주식시장이니까 분할해서 매수하자. 놓치기는 싫고 또 만약에 또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누어서 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비이성적인 이런 시장이 팽배해지면서 우리가 가지는 공허감, 나는 정말 잘못 살아오지 않나, 이런 주식시장은 크게 뜨겁고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왠지 바보 된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요즘 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돈과 인간의 달리기 경주라는 것을 좀 이제 같이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사람은 발이 2개라고 했죠? 돈은 발이 몇 개일까요? 돈 발 4개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아침에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조찬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먹으면서 강의 듣고 같이 또 좋은 이야기 나누는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고려대학교 박철 교수님께서 오셔서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강의는 뭐 돈과 인간의 달리기 경주가 제목이 아니라 다른 제목의 큰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 내용이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우리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바로 이 테슬라, 요즘 이제 주식시장의 비이성적인 이런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느끼는 이 상대적 박탈감들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돈과 인간의 달리기 경주 누가 이기겠습니까? 돈이 이기죠. 돈이 이깁니다. 왜? 발이 4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돈은 발이 4개니까 사람이 발 2개 달린 사람이 쫓아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라, 또 그렇게 표현하죠. 왜? 돈은 발이 4개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은 잡힙니다. 돈에 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발이 적으니까.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면 나는 부자가 됩니다. 돈에 잡히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할까요? 미국 브루클린 연구소에서 1960년도에 아이비리그, 미국의 명문대학교 그 아이비리그 예비 졸업생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1,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원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물으니까 1,500명. 그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1,245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 되는 직업을 원한다. 또 17%에 해당하는 255명은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직업.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적용하면 당장 뭐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궁금하죠? 딱 20년이 지난 1980년, 20년 전에 인터뷰했던 1,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무려 100만 장자가 101명이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100만 장자가 101명. 그런데 더 쇼킹한 이야기는 이 101명의 100만 장자 20년 후 가운데 100명은 앞서 질문에서 어떤 직업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라는 학생들이 100명을 차지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101명의 100만 장자 가운데 100명은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직업을 택할 거야 하는 사람, 하는 학생들이 100만 장자, 100명이라는 거죠. 이 101명 가운데 딱 한 명만 돈이 되는 직업을 선택한 원했던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이렇죠. 자신의 삶의 목적에 충실할 때 돈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꽃도 그 꽃의 본질은 향기죠. 자기 향을 잘 내면 벌이 붙습니다. 벌이 붙으면 꿀이 나오죠. 꿀을 돈으로 해석을 해보고 꽃의 향기, 꽃을 사람이라고 보고 향기를 그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에 충실하다고 해석을 해보면 좋은 꽃의 향기는 벌을 부르고 그 벌은 또 꿀을 만들어내더라, 돈을 만들어내더라. 사람이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쫓아오게 만들면 나는 부자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을 하면 그 자신도 성공한다. 실제 케이스가 있을까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외국 사례도 많고 한국에도 사례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은 물통 같죠? 물통 같은데 이게 라이프 스트로라고 지금 영문이 이렇게 자막에 나가죠? 화면에 라이프 스트로, 이것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물통들 나옵니다. 이 라이프 스트로는 단순한 물통이 아닙니다. 이게 뭐 한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 40,000원 이렇게 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자, 이게 한 1, 2만 원 하는 라이프 스트로우입니다. 등산객입니다. 등산객이 가서 등산을 하다가 물이 없죠. 생수가 떨어졌습니다. 준비해간. 그래서 주변에 계곡의 물을 이 빨대, 라이프 스트로우를 빨대를 이용해서 마십니다. 이 계곡물이 약간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프 스트로우를 통과하는 순간에 소위 정수가 됩니다. 가볍게 정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라이프 스트로우인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등산객들 또 이런 뭐 이렇게 취미 활동하시는 분, 야외 활동하시는 분, 그냥 라이프 스트로우 하나 있으면 아무 물이나 그냥 대고 마시면 빨아들이면 순간 정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트로우가 굉장히 대박을 쳤는데, 히트를 쳤는데, 이 라이프 스트로우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런 등산객들에게 팔려고 만든 이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입니다. 이 아프리카 물이 많이 귀하죠. 또 오염됐습니다. 물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물조차도 참 덜이 마십니다. 화면에 우리가 이런 것 영상에서 많이 봤죠.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아이들이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6,000명 정도나 아이들이 사망을 했다. 바로 오염된 물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공익단체에서 연구를 합니다. 너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 수는 없겠고, 왜? 아프리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원가를 줄여서 이걸 이제 적정 기술이라 해요. 이 적정 기술, 딱 필요한 기술만 넣어서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해서 고민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라이프 스트로우입니다. 이게 라이프, 그죠? 생명, 라이프 스트로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대박은 선진국에서 터진 거예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정말 선진국에서 부자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냥 필수품이 되어버린 거죠. 뭡니까? 이것을 만든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염된 물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원가를 줄여서, 왜? 기부를 해야 되니까 만들었더니 정말 돈이 쫓아와서 큰 대박을 쳤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이이타, 제가 이제 화면에 써두었습니다. 한자어. 남을 이롭게 하니 내가 이롭게 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니까 내가 성공하게 된다. 자, 여기 1600,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제약회사가 바로 머크사인데, 이게 166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0년이 넘죠. 한 350년 가까이 되죠. 이 설립자가 프레드릭 야콥 머크인데, 그래서 설립자 이름을 따서 제약회사 머크사인데, 이 사람은 설립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약회사를 차린 이유,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이윤, 즉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라. 그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머크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의 의약 및 화학 회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서 약 4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다국적 제약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뭐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전에 가면 성심당 빵집 아시죠? 빵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임영진 대표, 그 부친과 이 아드님인 이 임영진 대표가 한번 이제 대전 빵집을 하기 전에, 성심당을 차리기 전에 대전역에 한번 내렸는데, 그 역사에 많은 이제 노숙자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이제 널브러져서 막 자고 있고 쉬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먹일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째, 돈이 있으면 되겠는데, 그 돈이 뭐 엄청 많아야겠죠. 계속 먹이려면. 저 사람한테 무엇을 먹이고 싶은데, 정말 빵이라도 좀 먹이고 싶은데, 그래서 연구한 것이, 저 사람들한테 빵을 공짜로 먹이려고 하니까, 빵을 최소 3개를 팔아야겠더라. 자, 이런 계산을 역발상을 한 거죠. 저 사람들을 공짜로 먹이려고 하니까 빵을 저 사람들을 제공할 빵만큼의 3배를 팔아야 된다. 팔아서 그 남는 이윤으로 저 사람들한테 만들 빵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계산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성심당입니다. 즉, 성심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빵집이 아니고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창업했다. 지금도 성심당은 그래서 생산량의 3분의 1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심당은 굉장히 회계가 투명합니다. 매년마다 회계 보고서를 전 직원한테 공개를 하고, 또 이 성심당 이윤의 15%는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죠. 자, 이처럼 오늘 제가 테슬라에서부터 또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돈의 달리기 경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본주의, 또 뭐 집값, 우리 한국 같으면 또 요즘 주식시장 등등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뭔가,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건데, 주변을 비교하기보다 정말 내가 사는 목적, 그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또 그 생각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 돈도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 오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송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혹시 뭐 재정관리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